이번 영상은 통계학에서 배우는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 관련 영상입니다. 통계학에서 inference 추론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population mean mu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 계산하는 게 맨 처음에 나오는데 confidence interval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confidence interval for mu is an interval that contains plausible values of the parameter mu. 그래서 mu의 이제 가능한 값들을 나타내는 인터벌이 되는 거고, it is a simple combination of the point estimate mu hat, which is x bar, together with its estimated standard error s over square root of n. 이거는 뒤에서 계산하는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뮤에 대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가장 좋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 샘플 민이기 때문에 샘플 민과 그 다음에 샘플 민의 스탠더드 에러로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confidence interval is associated with a confidence level, which is usually written as 1 minus alpha, and which indicates the confidence that the experimenter has that the parameter mu actually lies within the given confidence interval.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은 항상 confidence 레벨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되고, 신뢰도가 뭐 몇 %인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신뢰도라는 거는 뮤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에 뮤가 포함될 컨피던스 레벨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컨피던스 레벨은 보통 뭐 90, 95, 99%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통계학 내용은 제가 이 헤이터 책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서 컨피던스 인터벌 소개하는 거를 읽어보면, 앞에서는 제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population mean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population mean이 아닌 다른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일 수도 있으니까는 그냥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confidence interval for an unknown parameter theta is an interval that contains a set of plausible values of the parameter. It is associated with a confidence level at 1 minus alpha, which measures the probability that the confidence interval actually contains the unknown parameter value. 여기서 보면은 어떠한 파라미터, 데이터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confidence 레벨이 당연히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confidence 레벨이 1 빼기 알파라고 했을 때는 이 confidence interval 안에 실제 파라미터 값이 포함될 probability가 1 빼기 알파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confidence interval이 실제 파라미터 값이 포함된 확률을 나타낸다. 그 confidence 레벨은 그 확률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지금 보면은 population mean 어떤 파라미터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실제 값을 모르는 거예요. unknown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추론을 하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샘플 민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샘플 민이 가장 좋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해서 샘플 민을 기준으로 뭐 어떠한 인터벌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방금 그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population mean이 이 안에 포함될 확률이 confidence 레벨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population mean, 이 파라미터 값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이 confidence interval 안에 포함될 확률이 1 빼기 알파다, 예를 들어서 95%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population mean 파라미터 값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바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거를 바뀐다라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수 있긴 하는데, 처음에 통계학에서 confidence interval을 배울 때는 이 파라미터 값은 바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confidence interval을 구했는데 뭐 뮤 값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관련 설명을 제가 진행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은 이렇게 샘플셋이 딱 하나 있을지 몰라도 이 샘플셋이 여러 개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여러 개 하면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 뭐 다 X라고 적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샘플셋 1이 있고 2가 있고 뭐 3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무한히 많은 샘플셋들을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의
mean은 뭐 1에서 나온 거고 2에서 나온 거고 3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첫 번째 샘플셋을 가지고 어떤 컨피던스 인터벌 구한 거랑 두 번째 셋을 가지고 컨피던스 인터벌 구한 거랑 세 번째 컨피던스 인터벌 구한 거랑 당연히 다 인터벌이 다르게 나오겠죠. 높은 확률로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 하나를 구하고 뮤 값이 바뀌는데 이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 포함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샘플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이즈 n인 샘플 데이터를 랜덤하게 추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양하게 샘플셋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얻은 샘플셋을 가지고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컨피던스 인터벌 중에 뮤가 포함되는 컨피던스 인터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컨피던스 레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샘플 1, 2, 3만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샘플셋을 100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100개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컨피던스 레벨이 95%다라고 하는 거는 이 100개의 컨피던스 인터벌 중에 95개는 뮤를 포함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했을 때 뮤가 포함될 확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똑같이 95%가 되는 건 맞는데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여러 개를 구할 수가 있고 다만 그 중에 우리는 샘플셋이 딱 하나만 주어졌기 때문에 샘플셋을 가지고 컨피던스 인터벌은 딱 하나만 계산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 개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그 여러 개 중에 뮤가 포함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컨피던스 레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레벨이 높으면 예를 들어 99%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00개의 샘플셋을 가지고 100개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데 그 중에 99개가 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뮤가 포함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는 세팅으로 다시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은 샘플셋은 보통 하나만 우리가 추출할 거기 때문에 그 샘플셋 하나를 가지고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샘플 사이즈 n인 샘플셋을 예를 들어 무한 반복해 갖고 여러 개 샘플셋을 추출한다. 그리고 그 샘플셋마다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랜덤하게 반복을 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컨피던스 레벨만큼 확률로 population mean이 포함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피던스 레벨이 90%다라고 하면은 샘플 사이즈 n인 샘플셋을 계속 뽑아내고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속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90% 컨피던스 레벨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90% 비율로 population mean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하나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면은 population mean이 포함될 확률이 90%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the confidence level, degree of confidence or confidence coefficient represents the long-run proportion of confidence intervals that theoretically contain the true value of the parameter. For example, out of all intervals computed at the 95% level, 95% of them should contain the parameter's true value.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거를 또 가지고 온 건데 예를 들어서 알파가 0.5이다 라고 하면은 컨피던스 레벨은 그냥 50%인 게 되겠죠. 그리고 샘플 셋이 지금 여기 제가 앞에서 이렇게 괄호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이 총 20개 샘플 셋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총 20개의 샘플 셋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각각 샘플 셋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선 또는 파란색 선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나타낸 거고요. 근데 빨간색은 population mean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 파란색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를 0.5로 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럼 20개 중에 10개는 population mean을 포함하고 있고 10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컨피던스 레벨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여러 개의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비록 20개만 나와 있긴 하지만 20개 중에 지금 컨피던스 레벨이 50%이기 때문에 20개 중에 10개는 population mean이 포함되어 있고 10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 비율로 population mean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20개가 아닌 뭐 30개, 40개, 50개, 100개 이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그중 50%의 population mean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샘플셋을 딱 하나를 추출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래서 population mean이 포함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50%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confidence interval 계산하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할 건데요. population mean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만 볼 거고 그 경우에는 CIT에 의해서 sample mean이 이런 정규분포 따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sample mean을 standardize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스탠더드 노멀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가지고 오면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알파 지점의 크리티컬 포인트 사이에 범위는 1 빼기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딱 정리를 한 게 이 첫 번째 식이 됩니다. 다음은 이 식을 정리해서 뮤에 대한 범위로 나타낼 건데 일단 이 앞부분에 이니퀄리티를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뒷부분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뮤에 대한 어퍼 바운드, 뮤에 대한 로어 바운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합치면 이렇게 되고 이미 시작할 때 요 probability가 1 빼기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뮤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도 1 빼기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wo-sided confidence interval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G 인터벌, Z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G 인터벌이라고 하는 이유는 스탠더드 노멀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T 인터벌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T 인터벌을 사용하는 이유는 population mean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 우리가 population mean의 값은 모르는 건데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또는 population variance의 값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population variance 또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그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를 그냥 이대로 바로 사용해 갖고 인터벌에 시그마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시그마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G 인터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CIT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탠더다이즈를 시키고 근데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아래와 같이 변형을 해서 T 인터벌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요 위 식에서 시그마를 모르는데 결국 시그마분의 S가 이런 분포 따르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나눈 거를 보니까는 T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나눈 거를 보면은 이제 시그마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시그마 대신 S로 이렇게 스탠더다이즈 한 것 같은 이 형태가 T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유도는 N-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서 거의 똑같죠. 그래서 샘플 민을 스탠더다이즈 한 건데 근데 시그마가 아니라 이제 S로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 사용하는 거는 G가 아니라 자유도가 N-1인 T분포에서 가지고 왔고요. 다음에 왼쪽 이니퀄리티 정리하고 오른쪽 이니퀄리티 정리하면은 뮤에 대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게 확률은 똑같이 그냥 1 빼기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뮤가 이 두 범위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빼기 알파다. 그렇기 때문에 뮤의 T 인터벌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사이드드 인터벌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죠. 이미 이게 N-1 자유도의 T분포를 따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클 확률이 1 빼기 알파다. 지금 요거는 마이너스 T N-1보다 1 클 확률이 1 빼기 알파다 라는 식이고 그거를 뮤에 대한 범위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뮤에 대한 어퍼 바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원사이드드 인터벌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t 크리티컬 포인트를 오른쪽에 두고 왼쪽 범위가 1 빼기 알파다 라고 식을 놓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t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컨피던스 인터벌이 무엇이며 컨피던스 인터벌을 샘플셋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했고 그 다음에는 G 인터벌과 T 인터벌 계산하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